안녕하십니까, 윤하경입니다. 자, 우리 천일문 기본 오늘 주어 파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닛 11부터 우리 유닛 14까지 11부터 14까지 할 건데요. 가주어 it으로 시작해서 우리 그것은 이라는 의미로 쓰이지 않는 또 다른 it들까지 it으로 시작해서 it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가주어 it, 주어 자리에 it이 나오는 건 당연한데 가주어 it은 뭐냐? 그러니까 어떤 명사를 가리켜서 그것은 이라는 대명사로 쓰인 게 아니라 가짜로 세워진 주어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거를 왜 쓰냐? 어째서 저런 걸 쓰냐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명사 구와 명사 절 주어랑 아주 크나큰 관련이 있습니다. 자, 부정사나 명사절, 즉 부정사는 명사 구 주어죠. 그리고 명사절, 대절, 웨더절, 의문사절 이런 것들, 이런 애들이 주어 자리에 나오게 되면 대부분 it을 주어 자리에 대신 세워주고 진짜 주어는 뒤로 보내는 형태를 써요. 자, 이유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주어가 부정사나 대절, 외도절, 의문사절이 나오면 이 뒤가 완전한 문장의 형태를 띠고 있고 부정사도 줄줄이 뭔가를 달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어가 굉장히 길어져요. 목이 안 보이는 상태가 되는 거야. 목적어란다.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데 아니 어디까지가 주어인지를 모르겠어.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라는 언어는 주어 동사의 구조에 굉장히 목숨을 걸기 때문에 앞에서 주어 동사를 간결하게 때려주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잘 가고 좋단 말이지. 우리가 느끼기에는 왜 이렇게 불편하게 뒤에다 돌려놔 이지만 이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길어. 얘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요거를 it으로 이렇게 바꿔서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동사는 그대로 이 동사 그대로 일로 가요. 그 상태에서 얘를 없앨 수는 없잖아. 의미는 얘가 가지고 있는데 의미 갖고 있는 애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이 친구를 문장 맨 뒤 주어 동사 뒤로 돌려서 요렇게 진주어로 써주는 거야. 진짜 주어는 얘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뭐야? 얘는 가짜 주어 it, 형식적으로 세워준 주어가 되고요. 얘는 진짜 주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애, 그래서 진주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때 있을 가주어 또는 형식주어라고 하고요. 이 형식주어라는 말을 쓰는 책이 거의 없거든요. 자, it은 해석하지 않고 진주어를 주어로 해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독해만을 놓고 봤을 때 이 it이 가주어 it이냐 아니면 그냥 대명사 it이냐 이런 것이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을 봤을 때 it이 가리키는 게 그 앞에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주어 it이라는 건 판단이 금방 되실 수 있어요. 계속 읽다 보면은. 근데요. 얘를 보자마자 뒤에 투부정사 있으니까 이게 가주어인지 진주어인지 판단해봐야지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또 그것은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댔어. 누가 알아 네가 그것은이라고 해석했는지 말았는지. 그지? 그냥 하세요. 그냥 그것은이라고 하셔도 돼요. 혼자서는. 근데 알고는 계셔야죠. 이거는 어떤 명사를 대신해서 쓴 그것이라는 의미의 대명사가 아니라 가짜로 세워진 형식주어다. 이 정도로 알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는 괜찮아요. 경찰 출동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동명사구는 대부분 주어 자리 그대로 쓰는 경향을 보이고요. 그리고 가주어 it을 사용하는 경우가 없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관용 표현, it's no use ing, ing에도 소용없다. 자, it is worth ing 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이런 관용 구문에는 주로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it's a delight 그랬어요. 기쁨이야. 그건 기쁨이야. 이잖아요. 기쁨이야. 뭐가? To trust somebody. 누군가를 믿는 거. 되지? 어떻게? 완벽하게 믿는 건 기쁨이야. 누군가를 완벽하게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보시면 그건 기쁨이야. 근데 그게 가리키는 게 분명히 없을 거야. 그치? 그래서 그게 기쁨이 그게 뭔데? 누군가 완전히 믿는 거. 요렇게 가시면 된다는 거지. 하나 더 해볼게요. It is true. 진실이야. 사실이야. 뭐가? 얘가 진주어일 수 있겠지.
왜? 우리는 가주어 있과 진주어 투부정사의 형태가 어떻다. 진주어의 형태가 어떻다는 걸 알고 있어. 이 시 가리키는 게 딱히 없는 상황에서 투부정사나 대절이 나왔어. 혹은 의문사절이 나왔어. 웨더가 나왔어. 그러면 아 얘가 진짜 주어겠구나. 요렇게 판단을 하시면 된다는 거지. 건강이 재산보다 부보다 위에 있다. 라는 게 진실이야. 즉 건강이 우선한다라는 거죠. 부유함보다는 건강이 재산보다 중요하다. 더 좋은 거다. 더 상위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제 99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알아서 좀 해석을 해볼까요? 여기는 이제 다 분류를 해주신 거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It's not good. 좋지 않아. 좋지 않아. 뭐가? To use. 사용하는 거. 뭘? The same reading speed. 똑같은 독서의 속도예요. 똑같은 읽는 속도를 사용하는 게 좋지 않대요. 자, 그 다음에 부정사가 또 붙었죠. 그러면 얘는 또 진주어일까요? 그렇다면 and를 썼을 거야. 아니면 그 뒤로 연결이 됐다면 명사 뒤에 있으니까 얘를 수식하는 게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대부분 부정사는 가장 많이가 우리 문장에서 해석되는 게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handle, 다루기 위해서 different types of books, 다양한 종류의 책을 다루기 위해서는 같은 스피드의 그 독서는 별로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책별로 굉장히 천천히 곱씹어서 정독해야 되는 책이 있고 그냥 빠르게 훑어도 되는 책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한 문장만 이렇게 떼우니까 한국어로 번역을 했어. 우리말로 해석을 했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 이런 경우가 있죠. 이제 구문에서 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한 문장만 보니까. It's important. 중요해. 뭐가? Remember. 기억하는 게. 뭘 기억할 건데? Good decisions. 좋은 결정이 can still 아직도 여전히 lead. 이끌 수 있다. 좀 이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끌 수 있다라는 걸,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걸, lead to 명사하면 이어지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bad outcomes,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아무리 좋은 결정도 좋게 결정, 아주 좋은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되죠. 이 가주어 it을 사용한 구문은 굉장히 길게 돼 있어요. 길 수밖에 없어요. 왜? 주어가 너무 길어서 뒤로 뺀 거니까. 그지? 그래서 좀 내용들이 쫙쫙 점점 뒤로 갈수록 길어집니다. It's no wonder.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확실해. 이 말이지. 뭐가? 데디아가. Too much fast food. 너무 많은 fast food는 can contribute. 공헌하는 거야. 기여하는 거예요. 어디에? obesity. 비만에. 그러면 너무 많이 패스트푸드를 먹는 것은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하자면 비만에 기여한다. 비만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되지? At this time, 현재, 지금 이 시대니까 현재 it is not certain. 확실하지가 않아. 뭐가 확실하지가 않아?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얘 자체가 뭐뭐인지 아닌지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겠지. 대절은 확실한 사실을 나타내요. whether 절은 불확실한 사실을 나타내요. 당연히 의문사절도 마찬가지겠죠. There are aliens out there. 저기 바깥에, 즉 우주에 외계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하지가 않대. 여러분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전 있을 것 같아요. 어딘가는. 자, it can be explained. 그게 설명될 수 있대. By physics. 물리학에 의해서. 와우, 물리학 나와서 너무 어려워. 어떻게 비행기가 flies, 나는지는 물리학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그죠? 쉽지. 생각보다 이 영어 해석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런 규칙만 알면 쉽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냥 단어만 외우고 해석을 하려고 해서 그렇지. 자, 104번이에요. It is a mystery. 미스테리야. 미스테리야. 불가사의야. 왜 he left his seat. 그가 그의 자리를 떠났는지. All of a sudden. 갑자기. 예전에 MBTI가 엄청 유행하기 전에 혈액형별 타입이 되게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4명의 친구가 밥을 먹고 있었어. 갑자기 한 명이 All of a sudden he left his seat. 그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한 명이
쫓아가요. 왜 그래? 이러면 쫓아가요. 나머지 둘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나 때문에 그래? 라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신경도 쓰지 않고 밥을 먹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혈액형인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왠지 궁금하라고. 자, it is no use ing. 이거 동명사의 관용 표현입니다. 뭐뭐해도 소용없다. 그래서 울어도 이거는 뭐 그것은 사용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울어도 소용없다. 어디 위해서? Over spilt milk. 엎질러진 우유. 우리는 엎질러진 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얘네들은 엎질러진 우유 위에서 울어봤자 소용없다. 이미 벌어진 일이다. 이 말이지. 자, it is worth ing. 이것도 기억해서 다 잘 나오는 표현이에요. 도전하는 것은 가치가 있대요. 우리의 생각에 도전하는 것은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 To create a new attitude. 새로운 태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도전을 해야 된다. 자기 자신의 생각에 도전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맞아?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새로운 태도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주어 it은 생각보다 문장이 굉장히 길지만 구조만 잘 안다면 it 동사 그리고 뒤에 올 수 있는 명사구와 명사절 주어의 형태만 안다면 사실상 어렵지 않죠. 이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게 여러분들이 명사구와 명사절 주어를 지난 시간에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번에는 부정사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문장이 주어, 동사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동사는 엄밀히 말하면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서술어로서의 동사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동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뭘까요? 동사는 행동, 즉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려면 이 동작이나 상태를 하는 주체가 필요하죠. 그걸 주어라고 하는 거고요. 맞아요? 자, 그럼 부정사는 원래 동사였습니다. 원래 동사였는데 다른 품사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즉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모습을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바꾼 거예요. 더 이상 서술어 역할로서는 얘가 할 수가 없죠.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동사였을 때 있는 특징을 전부 다 가진 채로 서술어 역할만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친구는 부정사가 됐지만 이 행위의 주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이 행위의 실제 주체를 뭐라고 하냐? 의미상의 주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사의 이 동사를 행하는 주체, 실제 주체, 부정사의 실제 주체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해? 의미상의 주어다 라고 해요. 문장의 주어일 수도 있고요. 문장의 목적어일 수도 있고요. 수식받는 명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표시해 주는 경우, 그 경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의미상의 주어와 투부정사는 주어 수러 관계, 즉 nexus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연결, 결합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어 수러의 관계가 성립할 수밖에 없죠. 왜? 얘가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를 표현해 준 거니까요. 그치? 그래서 요렇게 주어 동사처럼 해석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고요.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 등과 일치하면 문장에 따로 쓰지 않습니다. 요거는 여기 41페이지에 나와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 텐데 왜 쓰지 않느냐? 여러분 부정사나 동명사, 분사 같은 경우는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쓴 애들이에요. 근데 굳이 문장 안에서 보이는 것들을 따로 써준다면 이렇게 문장을 간단하게 만들 일도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정사의 실제 주체나 부정사의 실제 목적어가 문장 안에 있다. 혹은 안 써줘도 아는 일반적인 사람들이다. 그러면 안 써줍니다. 자, 의미상의 주어를 for 목적격의 형태로 부정사 앞에 쓰는 경우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의미상의 주어는 기본적으로 부정사 앞에 for 목적격의 형태로 써요. 자, 볼게요. It is important. 중요해. 뭐가 중요해? For student, 학생들이 to keep up with, 따라가다란 뜻이 있거든요. 따라가는 게 중요해. 뭐를? 현대의 디지털 트렌드에.
자, 그러면 여기서 it은 가짜로 세워진 주어예요. 중요한 내용은 뭐야? 학생들이 현대 디지털 트렌드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요렇게만 쓰면 현대 디지털 트렌드에 따라가는 거가 되는 거야. 얘가 없으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현대의 디지털 트렌드에 따라가는 게 중요해 라고 쓴 문장이 되는 거야. 근데 for 목적격이 들어감으로써 특정 주어를 지정해 준 거예요. 얘가 요구하는 게 중요해. 이렇게 되지. 좀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없을 때와 있을 때. 되세요? 자, 108번입니다. Real leaders, 진정한 리더들은 make space, 공간을 만들어. 무슨 공간? 다른 사람들이 빛날 공간. 다른 사람들이 빛날 공간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에는 부정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했다 이거예요.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죠. 자, 그러면 109번, 110번 한번 볼까요? It is natural 그랬어요. 자연스러워. 뭐가? For words. 이 단어들이 to change. 바꾸는 거. 그것의 의미를 바꾸는 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의 의미를 바꾸는 건 자연스러워.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단어가 그 의미를 바꿔요? 단어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말이라는 건. 그러면서 의미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그게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는 거예요. 전체 지문이 그것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하나만 딱 떼어나가고 뭐야? 이러셨을 텐데 그렇다 입니다. 자, 110번 pedestrians, 보행자들이 are waiting for,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리냐면 for the light, 불빛이 to change,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돼요? 어떻게? 빨강에서 그린으로 바뀌어야 건너가니까. 되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써볼까요? 우리 신입사원들이 모든 부서에서 경험을 쌓는 것이 권고됩니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신입사원들이 모든 부서에서 경험을 쌓는 것이까지가 주어거든요. 그러면 얘를 주어 자리에 섞었어? 안 썼겠지. 썼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시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주어를 썼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권고됩니다. recommend, 권고하다, 추천하다 라는 뜻이죠. 근데 권고된다 라고 했으니까 it is recommended. 이거 배열이죠? 권고됩니다. 누가? 신입사원들이 경험을 쌓는 것이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면 그냥 경험을 쌓는 것이 권고됩니다라고 하면 부정사로 경험을 쌓다를 써주면 돼요. 그런데 그 경험을 쌓는 주체가 우리 신입사원들이라고 해서 따로 의미상의 주어를 써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for 여기 our new employees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리고 to 어디야? to gain 여기 있네. 얻는 거, 경험을 쌓는 거. to gain experience.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되지? 쉽지? 이제 금방금방 하니까 쉽단 말이지. 이게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한 대가야. 너무 좋죠? 자, 그 다음 아래와 같은 일부 형용사가 비동사의 보어인 경우 의미상의 주어를 오부 목적격으로 나타낸다. 자, 기본적으로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내는 거는 for 목적격인데 얘네들은 오부 목적격을 쓴다라고 했죠. 주로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이나 비난을 하는 거. 즉, 이거를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오면 이라고 표현한 책들이 훨씬 많아요. 이제 어법책에서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사람의 성격이다 라고 보는 게 이해가 잘 안 가. 그리고 사람의 성질이다 라고 하면 다른 거랑 헷갈려. 그래서 어떤 사람의 행동을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의 형용사들이 나오게 되면 오브를 쓴다 라는 거야. 되지? 그러면 어떤 것들, 요런 것들 좋아, 착해, 친절해, 착해, 좋아, 현명해, 관대해, 친절해, 영리해, 사려 깊어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는 비난하는 거죠. 부주의해, 무례해, 바보 같아, 잔인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오브를 쓴다. 그 사람의 어떤 행동에 대한 속성을 나타내요. 이 오브를 쓰는 경우는요. 어떤 그 어법에서 보면은 주어를 이 주어, 의미상의 주어를 문장의 주어로 써도 말이 되면 오브를 쓴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
애들이 판단하기가 힘들어. 되는 거 아니야? 다 될 것 같은데 막 이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위험한 것 같고요. 이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거를 칭찬하거나 이제 비난하는 어떤 형용사를 써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of를 쓴다입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It was careless. 너 참 부주의해. 누가? Of you. 네가 뭐 하다니? To lose your umbrella again. 또 우산을 잃어버리다니. 그래서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네가 또 우산을 잃어버린 것을 보니 넌 조심성이 없구나 라고 해서 여기 잃어버리다니, 잃어버리는 것을 보니 이런 식으로 본다고? 근데 C가 없어. 이렇게 많이 나와요. 해석이. 그래서 요거는 요게 이 사람이 이러한 이유처럼 해석이 돼. 하지만 어법상의 구조는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젠주어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 이해가죠? 가볼게요. It is wise. 현명해. 현명해. 뭐가? You, 네가 not to open email attachment. 이메일 첨부 파일을 열어보지 않다니 넌 참 현명하구나. 근데 그게 누구한테 온 거야? From an unknown source. 알지 못하는 출처, 모르는 사람한테 온 첨부 파일을 열어보지 않다니 너는 참 현명하구나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열어보시면 안 되죠. 완전 그거 막 바이러스 침투 막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부정사만 의미상의 주어가 있느냐? No. 동명사도 있습니다. 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보다 조금 더 표현이 간결해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봤을 때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을 정도로 어법에서는. 특히 명사의 소유격은 거의 소유격을 안 쓰고 목적격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 있을 때 이 문장 잘못된 문장인가 봐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서 조금 어법상도 중요합니다. 자, 동명사도 역시 원래 동사였기 때문에 그 행위의 주체, 실제 주체를 갖게 되는데 그 실제 주체가 문장 안에 없거나 확인할 수 없거나 뭐 이럴 때 문장에서 확인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동명사 앞에 소유격 혹은 목적격을 써서 표현합니다. 둘 다 가능해요. 원래는 소유격이 정석이고 구어체에서 목적격을 많이 쓴다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교과서나 이런 데서도 목적격을 쓰는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낼 때는 소유격 혹은 목적격을 동명사 앞에 써주면 돼요. 자, 명사는 명사가 목적격이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명사가 생긴 거 있죠. 그게 주격이자 목적격이에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소유격은 있죠. apostrophe s 이렇게 소유격을 쓰잖아요. 요 소유격. 이렇게 소유격으로 쓰는 것보다 목적격을 더 많이 써요. 명사는. 그래서 보면 I really appreciate. 나 정말 고마워. 뭐가? You are helping. 너의 도움이 정말 고마워. 사실 이렇게 해석해도 의미는 통해요. 의미는 통하지만 제대로 하려면 얘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고 네가 나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얘기예요. 뭘 도와줬어요? My homework. 내 숙제를 도와줘서. 그래서 이렇게 동명사 앞에 소유격 나오면 의미상의 주어구나. 그래서 얘가 ing 했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 자, in spite of the sun shining. 자, 요런 게 틀렸다라고 느껴지는 거야. in spite of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는 원래 명사, 대명사, 동명사가 오잖아. 근데 명사도 오고 동명사도 왔어. 어머 틀렸나 봐.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맞는 문장이에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The sun이 shining, 빛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햇빛이 반짝반짝 들어왔어. Through the window, 창문을 통해서. 즉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가 왜 chilly, 차가웠다, 스스했다. 이 말이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요거를 가지고 해볼게요. 여러분 이거 나랑 하기 전에 한번 해보고 오시는 거죠? 그냥 오시는 거예요? 뭐 그랬어도 되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해석하려고 애써 보신 다음에 저랑 같이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훨씬. 자, making a small request to people.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making, 만드는 거야. 작은 요청, 즉 작은 요청을 하는 거죠. 누구한테? 사람들에게 작은 요청을 하는 것이 can increase, 증가시킬 수 있어. The chances,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어. 혹은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어. chance는 두 가지 뜻이 있으니까
of their accepting of their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 왜 소유격이 나왔죠? 여기 동명사가 있으니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납치는 거죠. 그러면 there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작은 요청을 받았던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받아들이는 거죠. 더 큰 요청을 나중에 받아들일 가능성이 증가한다. 그래서 작은 요청을 하면 나중에 큰 요청을 할 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사기꾼들이 많이 쓰는 수법이에요.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자, 117번이요. There is very little likelihood. 그랬어요. 매우 거의 없는 가능성이야. 즉 가능성이 거의 없다. 뭐가? 자, of 뒤에서 my 나오고 getting 나왔으니까 내가 getting the scholarship. 장학금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번 학기에는. 슬프네요. 자, 118번입니다. Peter's complaining. 그러면 Peter's 해서 명사의 소유격. 그러니까 피터가 불평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will only, 오직 만들 뿐이야. 그의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야. 다른 사람들한테 대한 불평을 막 얘기하고 다니는 거죠. 더 악화시키겠죠, 당연히. 더 그 사람들이 얘한테 더 불만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지? 자, 119번이야. Policy makers. 정책 만드는 사람들이야. 이거를 되게 있어 보이는 말을 뭐라 그래요? 정책 입안자들이라고 합니다. 어렵죠? 자, 정책 입안자들이 should keep in mind, 명심해야만 합니다. 뭐를? 가능성을. 뭘 가능성인데요? Well-made plans, 잘 만들어진 계획이 going wrong, 잘못될 가능성.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of라는 전치사 뒤로 well-made plans라고 해서 명사가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뒤에 ing가 또 나왔으면 이거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 분사라기보다는 얘가 의미상의 주어고 얘가 동명사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만들어진 법안이 잘못될 가능성에 대해서 명심해야 된다. 그래서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만들어도 잘못될 가능성이 높으면 어떻게 만들어? 쉬운 일이 아니지, 그치?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의미상의 주어를 별도로 나타내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 얘기했죠. 부정사나 동명사, 분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경우는 문장을 좀 더 간결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 크다. 그러면 문장 안에서 그 문장 안에 이 준동사들, 부정사나 동명사, 분사에 의미상의 주어가 보여. 혹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 라면 써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안 써줘도 누군지 알아. 써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지? 요 경우를 이렇게 나눠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의미상의 주어는 문장의 주어일 때 당연히 쓰지 않죠. 그래서 I have no money. 내가 돈이 없어. To spend. 쓸 돈이 없어. 그럼 그 누가 쓰는 거야? 그치, 문장 주어인 내가 쓰는 거지. 그러니까 안 써주는 거야. For me to spend.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이 문장 잘 볼래요? spend. 돈 어딨어, 돈. 뭘 써? 돈이요. 여기 앞에 수식받은 명사. 여기 의미상 목적어. 그지? 간단하게 쓰는 겨. 자,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목적어일 때 He wants his dog to be healthy. 그랬어요. 문장의 주어는 he예요. 그런데 to be healthy, 건강했으면 좋겠는 건 누가 건강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의 개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 자, 세 번째는요. 주어 앞에 소유격 또는 수식받는 명사 앞에 소유격. 요거는 되게 말이 어려운데 즉 문장 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확인이 되나 볼게. 내 취미는 낚시 가는 거야. 낚시 누가 가요? 내 취미라 그랬죠. 그럼 내가 가겠지. 야, 내 취미가 네가 낚시 가는 건 아닐 거잖아.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요게 주어 앞에 소유격이라고 한 요 부분이고. 자, her wish. 그녀의 바람. 무슨 바람이야? To become a model. 모델이 되고 싶은 그녀의 바람은 했어요. 그러면 모델이 되고 싶은 게 누구야? 그녀죠. 수식받는 명사 앞에 소유격. 이렇게 요게 came true,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이렇게 문장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 안 써준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안 써줬는데 누군지 알아. 그냥 누구나 그러한 거야. 일반인, 막연한 일반인 누구나 그래. 이런 주어. 볼게. It's recommended. 권고돼요. 추천됩니다. 뭐가요? Not to eat
먹지 않는 것, too much salt. 너무 많은 소금을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게 권고된다라는 건 뭐야? 누구나 소금을 많이 먹으면 안 되는겨. 그치? 소금을 많이 먹으면 뭐 병이 생긴대. 이런저런 병이. 그치? 나는 원래 굉장히 싱겁게 먹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가끔 되게 짠 게 먹고 싶을 때 그냥 먹거든요. 워낙 평소에 짠 걸 잘 안 먹으니까. 근데 뭐 되게 엄청난 병이 막 생긴데 내가 짠 걸 안 먹으니까 그런 기사를 볼 일이 있나? 자, teaching is learning. 가르치는 거는 배우는 거다라고 해요. 누구나 가르치다 보면 배우게 된다. 가르치려면 배우는 거지 뭐. 그죠? 내가 가르치려면 나도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가르치는 것은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누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는 이야기들에서는 굳이 의미상의 주어를 써주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자, 마지막 유닛입니다. it을 주어로 하는 구문인데요. 자, 우리가 유닛 11 시작하면서 가주어 it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근데 it이 뭐가 또 있어? 또 있어. 자, 대명사 it이 원래 사실 여러분이 처음에 배우는 it이죠. 대명사 it은 어떤 it이죠? 이 it의 정체는 대명사 it. 얘는 가리키는 명사가 있어요. 사람이 아닌 누군가를 가리켜서 그 명사, 그것이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부정사나 혹은 대절, whether절, 의문사절이 주어 자리에 나왔을 때 걔네를 휙 뒤로 돌리고 앞에 세워주는 주어, 형식주어, 가주어죠. 얘도 형식주어예요. 비인칭 주어라고 우리가 이거 언제 배우냐면은 중1? 그때. 예. 비인칭 주어는 가주어도 마찬가지 주어 역할만 하지만 비인칭 주어도 주어야. it. 주어 역할만 해요. 대명사는 주어도 하고 목적어도 하죠. 보어도 하고 뭐 다 하죠. 그런데 얘는 주어만 하는데 비인칭 주어 it은 얘도 형식 주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것은이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말에서는 주어조차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 날씨, 거리, 명암, 요일, 계절 이런 것들이요. 막연한 상황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주어인데 자 시간을 얘기해 볼게요. 지금 몇 시야? 뭐 8시, 10시 이렇게 얘기하지. 그치? 자 날씨 오늘 날씨 어때? 오늘의 날씨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추워, 더워, 좋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우리는 아예 주어를 얘기 안 해. 거리, 멀어 가까워, 멀어 뭐 이렇게 명암, 밝음, 어두움 이제 여기 되게 밝다. 그것은 밝다 뭐 이렇게도 쓰지 않죠. 그쵸? 밝기가 밝다 이렇게도 잘 안 써. 요일 무슨 요일이야? 월요일. 그냥 오늘의 요일은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영어는 주어를 안 세워주면 어떻게 돼요? 명령문이 돼버리죠. 그리고 주어를 안 세워준 상태에서 동사를 뭘 써야 될지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냥 우리 이럴 때는 it으로 쓰자. 비인칭 주어. 형식 주어의 일종입니다. 자, 그래서 비인칭 주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문제는 중학교 때밖에 안 나온 중학생이 있을 수 있다. 그치? 너네들은 1학년에 만약에 중1에 시험을 본다라고 했을 때 비인칭 주어 it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인칭 주어 it을 판단하는 방법은 문장의 내용이 시간, 날씨, 거리, 명암, 요일 등에 해당할 때 그것이 비인칭 주어고요. 가리키는 명사가 반드시 존재한다.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대명사 it이 돼요. 물론 목적어 자리에 있는 건 무조건 대명사죠. 동사 뒤에 있는 건 무조건 대명사예요. 보어든 목적어든. 자, 볼게. 눈이 내렸대. 날씨네. 비인칭이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말로 또 그것은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말은 완전히 주어를 안 쓰기 때문에 우리말로 그것은이라고 해석하면 너도 이상해. 그러니까 그냥 눈이 내렸어. 어디에? 사하라 사막에. 오! 진짜? 30분 동안. 1979년 2월 18일에 이거 있었던 일이겠지? 오, 날씨를 나타냈어. 자, how far? 얼마나 멀어? 이거야. 그러면 얘는 it은 형식적으로 세워준 거고 it이 세워졌으니까 동사를 is를 써준 것 뿐이지. 그치? 얼마나 멀어? 여기서부터 가장 가까운 전철역까지 이렇게. 여기는 거리를 나타냈어. 거리. 122번은요. Monday morning. 요일이죠. 요일,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시간, 그치? 요일이고 시간이고. 월요일 아침이야. And 그리고 there's a long week ahead of us. 긴 한 주가 있지, 우리 앞에. 월요일 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슬퍼?
There's really noise in here. 아, 여기 되게 시끄럽네. 어떤 상황, 막연한 상황을 이야기해요. So, 그러니까 조금 더 크게 얘기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과 같은 구문에서도 it을 주로 쓴다. 수거처럼 알아두자. 인데 이거는 가주어 it이라고 보기에도 애매하고 뭐 그냥 막연한 상황이라고 보는 게 가장 좋은데 이것도 그냥 형식 주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it을 주어로 쓰는 아주 자주 쓰는 표현들입니다. 내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지. 이 책이 굉장히 경제적이라고. 어떻게 굉장히 많이 쓰는 이렇게 컴팩트한 표현만 싹 모아놔가지고 정리를 했을까 싶을 만큼 굉장히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이 책에서 꼭 알아두자, 외워두자 라고 하는 거는 꼭 외워두세요. 되게 많이 써먹을 거예요. 지금 당장 모의고사 막 기출문제만 풀어도 어마무시하게 쏟아져 나올 표현들입니다. It takes 사람 시간, 투부정사. 이 사람이 투부정사 하는데 이 시간이 걸리다 라는 뜻이에요. 되게 많이 보셨죠? 그렇죠? 아니요, 전 못 봤는데요. 앞으로 많이 보실 거예요. 자, it seems or gonna appear that 대디아인 것 같아 라는 거. It happened that 대디아인 것 같아. 우연히 대디아하게 됐어. 이런 뜻이에요. 볼게요. It took me a long time. 내가 오랜 시간이 걸렸어. 되지? 구체적인 시간대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오랜 시간이 걸렸어. 뭐 하는데? Not to judge myself.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데 through someone else's eyes.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시선을 통해서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데 오래 걸렸어. 즉 항상 다른 사람의 시선을 통해서 나를 판단했다는 얘기죠? 그렇지. 배우니까 그럴 수 있죠. That seems that 대디아인 것 같아. The medicine, 그 약이 has helped, 도움이 됐던 것 같아. 뭐 하는데? 그가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아. 되지? 자, 그리고 요 밑에 세 문장 보겠습니다. It didn't seem that, 대디아인 것 같지 않았어. 이렇게 되면 되죠. 이게 not이 붙었으니까. 대디아인 것 같지 않았어. They were close friends. 그들이 친한 친구 같진 않았어. 돼요? 쉽지? It appears that 대디아인 것 같아. We are lost. 우리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 어머머, 어떡해? I don't know. 모르겠네. Where we are.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 이겁니다. 슬프다. 앱을 켜. 그치? To my surprise. 내가 놀랍게도, 그냥 놀랍게도 이렇게 하면 돼요. It happened that 우연히 대디하게 됐어. I got an A in math. 놀랍게도 내가 우연히 수학에서 A를 받게 됐어. 이게 우연히 가능해? 수학에서 A를 받는 게 어떻게 우연이지? 엄청 잘한 건데.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 11부터 14유닛까지 가주어 it부터 부정사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그리고 형식적인 주어로 쓰이는 이세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다양한 모습들을 보신 거고요. 요거를 가지고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요 명사 역할을 하는 것들이잖아요. 주어가요. 요게 이제 목적어 자리로 슝 옮겨갈 거예요. 그러면 주어 자리에 쓰이는 명사구, 명사절 이런 것들이 목적어 자리엔 쓰일 수 없을까요? 당연히 쓰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차이가 좀 있어서 여러분이 그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게 될 겁니다. 이제 저랑 같이 이제 2개 유닛을 하셨잖아요. 2개 챕터죠. 2개 챕터를 하셨잖아요. 이제쯤은 조금 이렇게 내가 이 천일문 기본 잘 할 수 있겠다. 조금 어떻게 해석하는지 감이 왔다 라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기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살짝 이야기 드렸는데요. 나랑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한번 문장을 해석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챕터 앞에 보면은 단어가 정리되어 있어요. 그 단어들을 한번 체크해보면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조를 알더라도 단어를 모르면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어를 기본적으로 알고 이 구조를 보게 되면 좀 더 이해가 잘 가실 거고요. 좀 더 자신감이 붙을 수 있어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계속해서 다음 강 목적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